카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은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선진입니다. 네. 네. 제가 며칠 자리를 비웠더니 시장이 아주 그러네. 롤러코스터를 탔더라고요. 롤러가 아니고 그냥 빠졌어요. 시장이 일방적으로. 그래서 연초 대비로 크게 밀리면서 끝났는데 오늘 저도 이런 지난 주말에 일부 반영됐다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이렇게 크게 오르게 끝날 거라고는 상상 못했네요. 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 네. 주주환원 늘려주는 기업들한테 그것 말고는 밸류업 관련 종목들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들도 법 개정 사안이라서 어차피 네.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죠.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 어려울 거라고 모두가 좀 예상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새롭게 뭔가 돌파구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쏠린 거는 그동안 좀 수급을 많이 가져갔던 반도체에서 이탈한 것들이 조금 밸류업 쪽으로 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했는데 오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규모 있는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거는, 요거는 조금만 오늘 시장에서 사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그 어떤 수급과 방향을 달리했다. 500억, 1000억 정도의 순매매에서야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순매매에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 근데 배당 분리과세는 진짜 큰 이슈입니다. 진짜 큰 이슈예요. 그 아침에도 이 대주주 입장에서 보시자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회사들은 완전히 환골 탈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쩔어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상당 부분, 여기다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이런 주중하는 정도까지 가미하면 더 올라올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 개정이 필요한 거라서 봐야 되겠죠. 네. 네. 되면 대박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거 상법 개정 안 되더라도 이게 세제 혜택으로까지 연결이 되면 안 할 기업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배당 네. 많이 해서 내가 많이 가져가고, 그게 세금도 적게 내고, 거기다가 또 그럼요. 배당세 혜택, 그 법인세 혜택까지 받으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래서 오늘 영업무역 같이 이제 안짝으로 막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쌓아놨던 기업이 이유 없이 오른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많이 올랐던 업종인 보험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밸류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시총 상위에서 이제 전 대표 섹터 중에 반도체는 너무 약했고, 네. AI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특히 폭락이죠. HBM 쪽들 폭락을 했고, 네. 근데 마지막에 좀 돌이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웠고, 나머지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가 오늘은 괜찮아서 네. 이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1.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대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많이 팔았고, 코스피에서만 8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6천억 넘게 팔았고, 네. 하이닉스를 1,400억 정도 팔았으니까 요 두 개 합쳐서 한 8천억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두 개 거의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팔았는데 시장이 올랐다. 이건 정말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네. 오늘 기관과 개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사더라고요. 네. 네, 외국인들 파는 걸 많이 받았고, 오랜만에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코스피에서. 네. 네, 환율도 조금 안정세로 가는 것 같긴 합니다. 1379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대만은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좀 TSMC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훨씬 더 커서. 네. 일본, 홍콩 항생은 1%대, 1.8%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일본도 상승을 했다고요? 일본 1% 상승했습니다. 네. 놀랍군요. 네. 네, 그래도 나스닥이 2% 빠진 것 대비해서 증시로는, 지수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험, 금융업, 증권, 유통 섹터 여기 다 밸류업 종목들이 다 끌어올렸고요. 네.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많이 떨어진 거 상위주들 보면은 많이 오른 것들입니다. 변압기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네.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효성중공업이 12% 가까이 떨어졌고요. 네. 전선주들도 대원전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이스페타시스, LS일렉트릭, 가온전선 이런 쪽들이 좀 하락폭이 컸었고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장중에는 3%대씩 막 떨어지고 했는데 많이 되돌려서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 삼성전자 마이너스 2%로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슈퍼마이크로가 엄청 급락했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올라서 이 정도 조정 받아도 차트상으로는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쵸. 엔비디아나 슈퍼마이크로나. 슈퍼마이크로는 하루에 23%가 떨어져서 과연 잠정 실적 발표를 스킵했다고 이게 뭐 실적이 박살난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네. 뭐 확인을 마치 한 듯이 이렇게 시장이 좀 반영을 했고 그만큼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 거기에 네네. 따른 조정인 것 같고 근데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뭐 내용 확인이 된 것도 아닌데 엔비디아도 시총 3위가 이렇게 10%나 떨어지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량 많이 떨어졌고요. 뭐 ASML도 어닝 쇼크 났고 TSMC도 가이던스 하향하고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이 좀 반도체에서 네. 있었더라고요. 네, 주가 반등하려면 아무래도 좀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대를 좀 해보자면 24일부터 발표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에서 네. 뭔가 좀 AI 수요에 대한 재확인이 좀 필요해야지 다시 시장이 또 AI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일 날 메타 실적 발표가 있고요. 25일 날은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엔 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실적 발표가 잇따라 있는데 여기서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주길 희망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낸드 가격은 20% 이상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낸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객사하고 20% 정도 인상하는 걸로 지금 협상 중이고 이에 따라서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낸드 가동률이 감산을 할 때는 한 60%까지 줄였었는데 23년 작년 말부터 회복 시작을 해서 올해 1분기에는 80% 그리고 최근에는 평균 가동률이 90%대까지 올라왔고 일부 팹은 지금 풀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네, 뭐 AI 투자로 인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이 기업용 SSD 수요가 이 낸드 수요를 가장 많이 견인하고 있는 쪽인 것 같습니다. 낸드 가격 반등 이야기는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AI 쪽들 조정장이 펼쳐지다 보니까 다 같이 그냥 반도체도 같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레거시는 조금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HBM 쪽이 많이 오른 만큼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가면서 지나쳤던 게 평택 삼성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거 직접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몇 킬로더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꺾어져서 갔는데 몇 킬로인데 처음에 쭉 내려갈 때는 계속 공장이 지어진 공장이 있었고 꺾어진 다음에 한참 가기 시작하니까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 거기서 이제 건물 지을 때 이제 뭐랄까 안전화 신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 그걸 보면서 지금 이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했냐면 공장을 짓는 거 보니까 이제 어떤 공급 쪽의 이슈가 조금 해결된 모양이다. 지난번에 이제 공장 이렇게 짓는 거 멈춘다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공장을 다시 거기서 뭐 공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길거리에서 뭔가 조금 공급적인 위기들이 일부 좀 해소된 건 맞는 것 같다라고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 확인도 좀 필요하겠죠. 수요가 요즘 생각보다 안 따라줘서 이 테일러 팹도 가동을 뭐 연기한다는 소식도 있잖아요. 네. 24년 말이었는데 그게 25년도에 가동으로 좀 딜레이 됐고 최근에 나온 소식은 또 26년도에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 딜레이 되는 소식들이 들려서 뭐 이것도 이제 삼성에서 공식화한 건 아니고 26년은 이제 보도로 이제 확인이 된 거다 보니까 또 이제 수요가 또 예상치 못하게 좀 빨리 반등을 해주면 또 뭐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과 미국을 갈라쳐서 딱 구분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거시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고. 그래서 뭐 미국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과 회복, 그다음에 가전 하향이라고 표현하는 이구환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게 훨씬 중요한 대목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은 또 미국하고 좀 전혀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테일러 하나, 팹은 또 선당 공정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HBM이 올해 안에 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 분석 기사와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가 나오는데 저는 일단 안 믿습니다. 이거는 퀄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납품했다고 수율이 바로 올라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BM은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 기대감 좋은데 마진이 안 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진까지는 또 다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소식 듣고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갤럭시 S25 모델이 이제 다음 모델인데 여기엔 또 엑시노스가
좀 전방위적으로 채택이 된다라고 네. 합니다. 23 시리즈에서 엑시노스 채택을 하려다가 그때 막 발열 문제 터지고 해가지고 뺐었죠. GOS 문제. 네, 스냅드래곤만 채택을 했었는데 24에는 조금 넣습니다. 엑시노스도. 근데 25에는 조금 더 많이 넣는다고 하고 폴더블 모델에는 처음으로 엑시노스를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해외 매체에 따르면 엑시노스 이번에 나올 게 가칭이지만 2500 정도 모델인데 스냅드래곤 4 4세대 요거보다 전력 효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네. 그 S25 말고 S24 모델에서도 엑시노스랑 이제 스냅드래곤 같이 들어갔는데 그 긱벤치 기준으로는 이제 스냅드래곤이 조금 더 우세했거든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네. 이번에는 과연 엑시노스가 조금 더 우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엑시노스의 채택률이 훨씬 더 올라가면서 삼성전자의 이 MX 사업부 마진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1분기 때 MX에서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면 실적 반등이 또 가파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잘 팔리면 뭐 LSI도 좋고 다 좋은데 못 믿겠네요. 그렇죠. 네. 투자자에게 다 안 믿으, 솔직한 너무 삼성전자는 아니, 다 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믿잖아. 레거시가 좋아진다고. 근데 레거시가 훨씬 크다고. 그거는 이제 예. 확인이 됐잖아요. 가격 반등한 게. 그러니까 확인된 것만 믿을 거라고. 아, 네. 아니 왜냐면 못 믿겠어. 너무 큰 광고주라서 밑에서 하는 밑에서 알아서 써주는 언론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겠어.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깜짝 놀랄만한 이 이벤트가 장중에 발생을 해서 그렇죠. 두 종목들의 주가가 좀 급락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네. 프랑스의 자회사가 있어요. 글로벌 텍스프리 프랑스라고. 여기에 이제 자격 정지 통보를 네. 받았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네, 이제 프랑스 세관으로부터 텍스 리펀드 사업자의 준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좀 미이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접수를 했고요. 일단 한 달 안에 뭐 해명을 할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해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 현지 법인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사람인가 봐요. 현지 법인장이 있는데 사후면세점과 이 텍스 리펀드 과정에서 뭔가 위반을 했다는 거죠. 네. 어떤 혐의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관 조사를 받은 것에서 시작돼서 이게 법인의 이 자격 정지까지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뭔가 네.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이 프랑스 법인을 2019년에 인수를 합니다. 61억 주고 지분 투자를 해서 인수를 했는데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계속 인수한 이후에도 독자 경영을 좀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 좀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회사 측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한국 본사의 책임은 전혀 없고 최악의 상황에도 한국 본사의 실질 피해액은 인수 당시가액인 61억 원이 전부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실질적인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뭐 이럴 가능성이 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은 현재 이제 프랑스 법인이 향후에 창출할 순이익들을 다 땡겨와 가지고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프랑스 법인이 캐시카우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내 사업장이 굉장히 크지만 해외 자회사 중에는 프랑스 법인이 제일 크고 순이익이 작년에 40억 정도 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적자 났잖아요. 올해도 순이익 컨센이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도 작년처럼 40억 한다고 하면 5분의 1 비중이니까 굉장히 적지 않은 자회사죠.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자회사죠. 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영업 거의 뭐 정지하는 수준을 반영을 해서 하한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텍스프레이 환호했던 게 뭐냐면 국내 국한된 기업이 아니라 국제적 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막 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과거 화장품도 있었고 뭐 최근 예로는 삼양식품 같이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뭐 2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해외 성장의 추가적인 확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흔들렸기 때문에 회사 현금 상의 손실은 그게 거의 없다? 아닌 얘기죠. 그렇죠. 네, 주가가 안 올랐으면 몰라도. 네. 한국 내수 기업들은 이제 조금 희망이 크지 않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갈수록. 그래서 수출주들을 좀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수출 기업들의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사람들 울겠다 그 얘기 들으면. 물론 뭐 금융은 여지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금융은 국내. 네, 아주 여지가 많아요. 금융. 네, 아무래도 이제 상장사들은 미래이익들을 막 땡겨오다 보니까 네. 시가총액 변동폭이 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인 뭐 이익에 주는 영향은 조금씩 이제 감소해 가겠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쇼킹했던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오늘 8%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네. 이 뉴진스를 데뷔시킨 민희진 대표 있잖아요. 이제 네. 어도어라는 이제 레이블을 이제 만든
네. 뭐라 할까요? 대표인데 대표죠. 하이브가 인수를 했죠, 레이블을. 근데 민희진 대표가 이제 이 하이브를 몰래 떠나서 이제 독립을 하려 한다라는 이유로 감사팀이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도어 경영진의 회사 전산 자산을 회수를 했고 하이브는 이제 어도어 주총을 소집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민희진 대표를 사임을 해라. 그리고 네. 새로운 대표를 뽑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진들이 이제 뭐 반대하면은 당장 이게 교체가 되진 않고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가서 임시주총 허가 소집까지 이제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는 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네. 민희진 대표가 떠났을 때 과연 뉴진스의 이 현금 창출 능력이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을 좀 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 시총이 9조 6천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8% 감소한 거면 7천억대 중후반 정도 이제 시총이 감소를 한 거예요. 네. 과연 이 민희진 대표가 나간 게 시총 7천억대 감소를 할 만한 사건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 PER 30배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순이익으로 치환하면 한 250억 정도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뉴진스가 활동을 계속 정상적으로 이어나간다면 뭐 순이익 타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워낙 이제 브랜딩을 잘 해왔던 스타 제작자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노출도가 너무 없어.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자료 찾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지.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뭐 샤이니, 그다음 최근에 뭐 뉴진스, 르세라핌도 손댔다는 소리 있는데 정확하진 않더라고. 예, 뭐 최근 뉴스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좀 해보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알려진 바로는 거의 뭐 신의 손이야. 만졌다 하면 히트 제작기 뭐 이런 분위기였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전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창업을 한 거잖아요, 어도어를. 근데 어도어를 되게 이제 제가 얼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싸게 인수를 했어요, 하이브가. 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가치가 커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크게 이제 사업 확장 욕심이 생긴 게 아닌가. 근데 또 재밌는 게 이제 80%잖아. 뉴진스가 뉴진스랜다. 그 저기 하이브가 80%고 민희진 대표가 20%인데 네. 80% 가진 사람이 조금 못 쓰는 거야. 이사회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사회를 SM에서 같이 있었던 손발같이 이렇게 해서 손발 짝짝 맞는 사람하고 이사회를 다 민희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주주총회 해도 싫어 안 해. 이러면 땡이야. 그러면 이제 이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이사회의 의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80% 지분을 가졌는데도 꼼짝 못하는 거지. 법원의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잘못하면.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또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이제 배당 분리과세 주주환원하는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줬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은행주를 다시 늘려야 한다라고 리포트를 냈는데 은행 평균 PBR이 다시 0.35배까지 낮아졌습니다. 올해 3월 중순까지만 해도 평균 32%가 급등을 했었는데 은행주들이 네. 상승분의 3분의 2를 반납해서 올해 한 11%대 정도 상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이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PBR도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미국에서부터. 그래서 은행주의 배당 매력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5월 달에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모멘텀이 다시 재부각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서 오늘 KB금융이 9%대, 엄청나게 하나금융도 거의 9%대, 신한지주 6%대, 우리금융 4.5%대 많이 네. 급등했습니다. 보험주들은 뭐 더 많이 올랐어요. 보험주도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9%, 8%대 네. 올랐고요. 뭐 키움증권도 6%대 상승했고, 네, 뭐 현대차, 기아도 4%대, 뭐 CJ, 롯데지주, SK스퀘어, LG 지주사들도 4, 5%씩 다 네.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뭐 시총 끌어올린 네. 대표 주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배당 분리과세는 지주사들도 끌어올릴 제목이에요. 지주사 쌓아놓은 돈이 많은 데는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저게 된다면.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야당의 합의가 쉽지는 필요한데 않습니다. 쉽지는 야당이 않습니다. 통과 안 해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배당을 분리과세한다라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저희가 계속 주장하지만 왜냐하면 배당 과세가 종합소득세에 갈 일이 없는 거야. 이거는 소득이 아니라
배당이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세액이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나갈 저희 영상 중에 금융투자세에 들어갈 첫 번째가 배당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차액에서 수익 나는 걸 이렇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도 배당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돼서 그쪽에서 따로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정말 강하게 우리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왜 저희가 이렇게 핏대를 세우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